미들급 차량에서 뭐 두카티를 좀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파니갈레 V2 모델을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3년 두카티 파니갈레 V2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행거리가 한 16,000km 정도를 주행을 한 준신차급의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파니갈레 시리즈가 파니갈레 V2, 그 다음에 V4S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일단 일본 브랜드들을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미드급과 리터급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슈퍼바이크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두카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CC가 좀 낮은 미들급 차량, 그 다음에 CC가 높은 리터급 차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V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뭐 R6나 아니면 600RR처럼 두카티에서는 미들급 포지션으로 나와 있는데, 차량의 CC가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V형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높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리터급 같은 경우도 뭐 1200cc가 1130cc, 그러니까 1100cc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면 1000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V형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리터가 오버리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V2는 미들급 차량, 일본 브랜드에서는 미들급 R6, 뭐 닌자 유갈, 그 다음에 600RR 이런 차들, R600, 스즈키 R600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형에서는요, 파니갈레 V4S하고도 많이 흡사하게 외형을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미들급 차량을 보고 계시는 라이더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알루미늄 단조일이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프론트 리어 서스펜션이 올린지 서스펜션이 아닌 게 조금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V4S 같은 경우는 앞뒤 올린지 서스펜션과 알루미늄 단조일, 마르케지니 알루미늄 단조일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V2에서는 조금 가격을 낮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들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카티 슈퍼바이크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V2로 입문을 하셨다가 V4S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미들급 차량에서 뭐 두카티를 좀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파니갈레 V2 모델을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신차급의 상태고요. 바이크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고의 차량이지만 안타깝게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밀러 같은 경우가 접이식 밀러가 아니라서 넘어지면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주분께서 밀러를 하나를 교체를 했다고 하시고요. 이쪽 미들 커버와 엔진 커버, 핸들 밸런스에 살짝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끝부분에 슬라이드로 음악과 같이 나오는 그런 사진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문 밑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놓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엔진 커버와 미들 커버 이쪽에 상처가 살짝 있고 핸들 밸런스에 그냥 자국이 있는데, 그 부분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어 타이어와 프론트 타이어는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엔진 오일까지도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바이크 출고 후 그냥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옵션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 두카티 정품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리저버 캡하고 클러치 리저버 캡이 다 두카티 퍼포먼스 제품으로 레드 컬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 카본 캡 장착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P 커넥터 핸드폰 거치대와 코미네 USB 충전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미오에서 나오는 2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 순정 상태지만 꼭 필요한 옵션들, 바이크를 타면서 필요한 블랙박스, 그 다음에 시거잭, 핸드폰 거치대, 드레스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파츠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탱크 패드,
니그리 패드와 탱크 패드도 두카티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이 바이크의 퍼포먼스 쪽으로 튜닝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의 이 상태 그대로 타셔도 충분한 그런 상태를 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보시더라도 바이크의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정마 폴로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배기 사운드는 그럭저럭 들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머플러 구조 변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상태로만 탈 수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6,006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6,00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죠.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바이크 노지 신한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 바이크 등록 절차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사항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바이크를 판매를 하는 업종을 하다 보니까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보통 바이크들을 판매할 때 폐지를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폐지한 차량들의 단점이 불법 튜닝들로 이루어서 그러니까 튜닝을 좀 과하게 한 차량들은 재원에서 좀 벗어나는 튜닝을 했던 그런 차량들은 등록이 좀 불가해요. 원복을 해서 사용 검사라는 걸 맡아야 되는데 그 사용 검사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특히 할리 쪽에 유난히 많고 그거를 원복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지금 현행 법상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폐지는 되어 있지만 사용 검사를 통해서 사용 검사증을 플러스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이제 모든 바이크들은 폐지가 되는 바이크들은 사용 검사를 통해서 사용 검사증 하나랑 폐지 증명서, 신분증 사본, 양도 증명서 이렇게 해서 서류 4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불법 튜닝, 그러니까 사용 검사에 어긋나는 튜닝을 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사용 검사만 받고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지만 할리처럼 휠 크게 해놓고 뒤에 휀다 자르고 만세 핸들 해놓고 이런 차량들이 지금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차량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될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앞으로는 번호판을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전 처리로 보통 판매를 많이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분께서 미리 폐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폐지 증명서와 같이 사용 검사를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거의 폐지를 안 해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꼭 부득이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용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만 폐지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구매를 하실 때 좀 내가 구매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하셔갖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바이크의 사이즈가요 미드급 사이즈다 보니까 좀 작은 편이에요. 영상에서 보실 때 제 키가 187이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V4S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큰 체격을 가지신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구매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들급 사이즈에 닿게요. 바이크는 좀 슬림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트고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제 키가 187인데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가 않고 양발이 착지가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170이 넘지 않는 라이더분들이 탔을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타보셨을 레플리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본 브랜드에서 있는 뭐 미들급 차량에 비해서는 옵션이 좀 좋아요. 오른쪽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도 다 레디얼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캘리퍼도 브렘보 프론트 캘리퍼 레디얼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브랜드의 그 4기통 미들급 바이크보다도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CC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탔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라 바이크 타기에 그렇게 불편한 바이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파니갈레 V2 모델을 살라고 눈여겨보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바이크 판매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용 검사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그냥 이전 처리로만 판매를 했을 때 사고 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라이더분들도 있을 거고요. 바이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라이더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이크 판매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라이더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항상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2023년 두카티 파니갈레 V2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